어머니, 수진이가 또 그랬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박말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들의 말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냐? 말순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엔 여전히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여자라고 불리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수진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순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열심히? 뭘 열심히 한다는 거냐? 밥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엉성하고 애들 교육도 똑바로 못 시키면서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물소리가 더 크게 났어요. 그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는지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설거지하면서 엿듣고 있구나. 참 뻔뻔하기도 해라.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해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처음엔 맞서 보려고도 했고 이해받으려고 노력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참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정호의 목소리에도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20년을 보낸 그 역시 지쳐 있었어요. 그만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내 집에서 내가 할 말 못하나? 말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거실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여자 집안 꼴이며 생긴 것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우리 정우한테는 너무 아까운 여자야. 수지는 접시를 놓고 수세미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주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부엌에서 뛰쳐나가 소리를 지를 것 같았거든요. 그때 내가 반대했어야 했는데 정호 내가 워낙 고집을 피우니까 허락해 준 게 내 평생 후회야.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20해를 살아도 우리 집 며느리 같지가 않아. 친정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는지 참 예의라는 걸 모르더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또 약한 소리 한다고 타박을 들을 테니까요. 정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불쌍하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더 화를 낼 게 뻔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이만 쉬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다시 얘기할 게 뭐가 있어? 20년이 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순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세월의 불만과 답답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여자랑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니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할 줄이야. 그 말을 끝으로 말순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수지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엌 찬장에 기대어 선 채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20해 동안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젠 셀 수도 없었습니다. 정우가 부엌으로 와서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더 예민해지신 것 같아. 하지만 수진은 그 위로마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20해 동안 들어온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워진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어요. 김치도 새로 담근 것으로 내놓고 밥도 윤기가 나도록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상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 미역국은 또 뭐야? 짜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짜게 끓여놨네. 수지는 황급히 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소금을 훨씬 적게 넣었는데도 말수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드릴까요? 됐어. 이미 차려놨는데 뭘 다시 끓여. 그냥 먹을게. 말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뜬 후에도 계속 혀를 찼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원래 담백한 걸 좋아해. 너희 집은 뭐든지 짜게 먹나 보더라. 또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음식 솜씨가 좋기로 유명했거든. 시집 올 때 너희 어머니가 요리 좀 가르쳐 놨어야 하는 건 아니냐? 정호가 뭔가 말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서였어요. 우리 정호 아버지는 입이 까다로웠는데도 내 음식은 한 번도 남긴 적이 없었어. 그런데 이건 뭐야? 국물 색깔부터가 영 아니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그리고 너 어제 우리 대화 엿듣고 있었지?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우리 집안에서는 어른들이 얘기할 때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게 예의거든.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원래 조신하고 얌전했어. 시어른 앞에서 함부로 나서지도 않고 항상 뒷바라지만 열심히 했거든. 그런데 너는 뭐야? 수진의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렇게 버릇이 없나? 친정에서 뭘 배우고 왔는지 참.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어머니, 그만하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말수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만하라고? 내가 뭘 잘못 말했다는 거야? 사실만 말하는 건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냐? 말순이 젓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면장을 하셨고 시할아버지는 서당에서 훈장 노릇을 하셨어. 동네에서 존경받는 집안이었다고. 그런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수지는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뭘 열심히 한다는 거야? 말순의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집안일도 엉성하게 하면서 뭘 열심히 한다는 거냐? 우리 정민이 성적이 왜 이 모양인지 알아? 수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욱 견디기 힘들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엄마가 옆에서 공부 봐주는데 너는 맨날 뭐만 하고 있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제가 직장을 다녀서 직장이 뭐가 그리 중요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꼴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말순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남편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아내가 나가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 우리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졌어. 정우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쨌다고?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이야. 남의 집 따라 할 필요 없어. 말순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무튼 내 눈에는 안 차. 20해를 살아도 우리 집안 사람 같지가 않아. 친정 식구들도 그렇고 하는 짓거리도 그렇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매일 상처받는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집안에 안 어울린다는 증거야. 시어른한테 함부로 대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것 봐. 결국 본성이 나오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니까. 수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정우야. 말순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 여자 좀 어떻게 해봐.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철이 없어.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그는 늘 가운데에서 고민해야 했거든요. 어머니, 수진이도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 내가 뭘 이해해야 한다는 거냐? 20해 동안 참고 살았는데 더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서운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너는 늘 그래. 내 편은 안 들고 맨날 그 여자 편만 들어.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는 항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편들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편 수지는 방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쌓인 상처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무너져 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말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매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하지만 말수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국은 짜다거나 싱겁다거나 청소는 여기저기 빠뜨린 곳이 있다거나 빨래는 잘못 개었다거나 무엇을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말수는 처음부터 수진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우와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말수는 아들의 연인 정도로는 수진을 대했습니다. 물론 특별히 친근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된 순간부터 수지는 말순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 정호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말순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피곤해 보이거나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이면 모든 책임을 수진에게 돌렸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잘 챙겨줘야 하는 건데 너는 뭐 하고 있어? 수지는 직장일로 바빠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적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무리 바빠도 남편 뒷바라지는 제대로 하던데 정호는 이런 상황에서 늘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를 완전히 편들지도 어머니를 완전히 편들지도 않았어요. 그는 항상 중간에서 양쪽을 달래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고 수진이도 좀 더 노력해봐. 이런 식의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수진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말수는 손자, 손녀를 무척 아꼈지만 그 아이들의 엄마인 수진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닮아서 똑똑한데 엄마는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지 않게 했어요. 수지는 자녀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의 몸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 때가 많아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수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약을 먹어야 한다고요?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의사 선생님이 계속 복용하라고 하셨어. 하지만 말수는 이것마저 못마땅해 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픈 것조차 인정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정우는 여전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내의 병을 걱정하면서도 어머니의 체면을 생각해서 확실한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약 먹는 얘기 하지 말자. 괜히 속상해 하시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직장에서 돌아오니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거실로 들어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말순의 방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문을 열어두지 않으시는데 이상했어요. 어머니 계세요? 방 안을 들여다보니 말순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눈은 감긴 채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어머니, 수진이 달려가서 말순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목을 잡아보니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어요. 119예요. 급히 와주세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소를 말할 때도 목소리가 떨려서 여러 번 다시 말해야 했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말순의 머리를 베개에 올려놓고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제발 괜찮으시길. 수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미웠던 시어머니라도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구조사들이 말순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수지는 급히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가고 있어?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가니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복도에서 기다리며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정우가 급히 달려왔을 때 수지는 여전히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뇌졸중이래요.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환자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의식은 돌아왔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어요.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나요? 나이를 고려하면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할 거예요. 며칠 후 말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하기 힘들어했고 왼쪽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정호의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실까? 정호의 형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전문적인 간병을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형제들은 모두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각자 바쁜 생활이 있었고 중풍 환자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모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수진아, 정신 차려. 어머니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정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면서도 정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제 시어머니잖아요. 제가 모셔야죠. 수지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무리하지 마. 어머니 간병은 정말 힘들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큰형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수진도 두려웠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를 과연 정성껏 돌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인지는 몰라도 말순을 요양원에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어머니가 지금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정우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응, 내가 모실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읽기 어려웠어요. 뇌졸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말순 곁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간병인을 쓸 수도 있었지만 직접 돌보고 싶었어요.
말수는 잠들기 전에 수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여전한 불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을 때 말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그 밤에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분명 쉽지 않은 길이 될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말순이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죽을 끓여서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말순이 수진의 도움을 받기 싫어했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머니, 드세요. 수진이 죽을 떠서 입 앞에 가져다 댔지만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 겨우 나온 말이었어요. 뇌졸중 후유증으로 말하기도 힘들어 하셨지만 여전히 수진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드셔야 회복이 빨라져요. 너, 왜, 이러냐? 말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왜 자신을 돌보냐는 뜻이었어요. 수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말 왜일까요? 자신도 정확한 답을 모르겠었어요. 어머니니까요. 그게 수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죽은 받아드셨어요. 날이 갈수록 간병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말수는 밤에 자주 깨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수지는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호는 미안해하면서도 직접 도우지는 못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였죠. 고생이 많다, 수진아. 조금만 더 참아줘. 하지만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말순이 갑자기 열이 났어요. 수지는 밤새 시어머니 곁에서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뜨거워. 물. 말순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급히 물을 떠와서 조금씩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말순은 그 물을 간신히 삼켰어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볼까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까지 열이 내리지 않자 수지는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어요. 조심스럽게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로 몸을 적셔드렸습니다. 그 순간 말순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전과 달랐습니다. 적대감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왜 그러냐? 말순이 또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정성스럽게 몸을 닦아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열이 내렸습니다. 말수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수진이 죽을 떠먹여줄 때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말수는 다시 차가운 태도를 보였어요. 너 힘들지? 어느 날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사실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가는 게 나을 텐데. 말순이 중얼거렸어요. 싫어요. 제가 모실 거예요. 수진의 대답에 말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수진이 간병에 지쳐서 의자에서 졸고 있을 때였어요. 말순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말순이 자신을 이름으로 부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러냐? 말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진짜 궁금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왜일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말수는 수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너 나한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말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왜?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왜인지 자신도 모르겠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미웠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계신 걸 봤을 때도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말순이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왜냐고 물으시면 저도 모르겠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니까요. 말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뭐가요? 다 미안하다. 말순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드디어 묻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20해 동안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말수는 울음을 그치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수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 하지만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말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고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말도 더욱 어려워하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셨습니다. 의사는 이런 증상이 뇌졸중 환자에게는 흔하다고 했지만 수지는 불안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드세요. 수진이 미음을 떠서 입 앞에 가져다 댔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배 안 고파.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안 드시면 더 약해지세요. 하지만 말수는 완강했어요. 억지로 넣어드려도 다시 뱉어내곤 했습니다. 정우도 걱정이 많아졌어요. 병원에 다시 모시고 가볼까? 어머니가 싫어하세요. 집에 있고 싶다고 하셨어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음식을 거부하시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어요. 어느 날 밤 말순이 갑자기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와봐. 수진이 급히 달려가니 말순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서랍, 저기 서랍.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옷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뭘 찾으세요? 편지, 편지지하고 펜. 수지는 의아했지만 말순이 원하는 걸 가져다 드렸어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신 써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써야 해. 말수는 끝까지 혼자 하시겠다고 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이 매우 힘들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지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알고 싶었지만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말수는 그날 밤 내내 편지를 쓰셨습니다.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잠들기도 했지만 깨어나면 다시 펜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말수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고 수진아, 내게라고 겉봉에 썼어요. 이거 나중에 줘. 말순이 편지를 수진에게 건네려고 했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어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나중에. 언제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편지를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말수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거의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음식도 몇 숟가락만 드셨습니다. 수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뭔가 아프신 곳 있으세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이 갑자기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고마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뭐가 고마우세요? 다 고마워. 말순이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말순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시어머니가 밤에 자주 깨시는 일이 많아서였어요. 새벽 무렵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수진이 깼습니다. 말순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숨소리라도 들렸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손을 대보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말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마치 편안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 빨리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정호가 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니가. 정호는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보고 가슴에 귀를 대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정호가 흐느꼈습니다.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힘들었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는 동안 수진은 말순이 마지막에 써둔 편지를 발견했어요. 베개 밑에 조심스럽게 감춰두신 그 편지를 말이에요. 이게 뭐지? 정호가 편지 봉투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주라고 하신 편지예요. 뭐라고 써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직 안 읽어봤어요. 수지는 편지를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과연 이 편지에는 무엇이 써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미워하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하지만 지금 당장 읽을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혼자 조용한 곳에서 읽고 싶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수지는 그 편지 생각만 했어요. 말순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편지를 남기신 걸까요? 아들이나 다른 가족들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수지는 계속 그 의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항상 가방 안에 넣어두고 다녔어요.
드디어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났습니다. 말수는 조용한 공원묘지에 안장되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그 편지를 읽어보기로 말이에요. 그날 밤 수지는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장례 준비로 지쳐서 일찍 잠들었고 아이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온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수진아, 내게라고 적힌 시어머니의 글씨를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평소 또박또박했던 글씨와 달리 많이 떨려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에 빼곡히 써진 글씨가 보였어요.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첫 문장부터 수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먼저 이 말부터 해야겠다. 정말 미안하다. 20해 동안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너는 아마 궁금했을 거야.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는지 말이다. 이제야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딸로도 아내로도 엄마로도 실패했다고 생각했단다.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였고 남편한테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어. 아들들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지. 말순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우가 어릴 때 나는 너무 바빴어.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거든.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었단다. 내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정우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 말이야. 수지는 그동안 전혀 몰랐던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우가 너를 데려왔을 때 너는 내가 되지 못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 예쁘고 똑똑하고 교육도 잘 받았지. 무엇보다 정우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보였거든. 편지를 읽으면서 수지는 말순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는 질투가 났어. 너무나 부러웠단다. 나는 왜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너를 미워하게 되었어.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 나는 너만은 나와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를 바랐단다. 너만은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여자가 되기를 원했어. 말순의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너를 힘들게 했어. 시련을 겪으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처럼 나약하지 않은 여자가 되기를 바랐단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뒤틀린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이었어.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너를 통해 대신 이루려고 했던 거야.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단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말순의 진심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내 간병을 해주면서 나는 정말 많이 반성했어. 그동안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너는 나를 정성껏 돌봐주었거든. 그 모습을 보면서 너야말로 진짜 훌륭한 여자라는 걸 알았단다. 수지는 울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너는 내가 되고 싶었던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 따뜻하고 인내심 있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단다. 편지의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수진아,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20해 동안 상처 준 것들을 모두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정우가 너 같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수지는 목이 메어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너는 결국 내 편이었어.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너였단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 나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말이야.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를 사랑한다. 내 소중한 며느리야.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모든 원망과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나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서툰 사랑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며느리는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은 거겠죠. 수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없이 차분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말순의 진심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지는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일주일 후 수지는 말순의 편지를 들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직 흙이 다 굳지 않은 새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와 떨어진 낙엽들이 묘비 주위로 굴러다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수진이 묘비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편지 잘 받았어요. 정말 놀랐어요. 수지는 편지를 꺼내서 펼쳐들었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펄럭였지만 꽉 잡고 있었어요. 20해 동안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하고 매일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었거든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네요.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오랫동안 혼자 아파하고 계셨던 거죠. 수지는 편지에 적힌 말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셨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어머니 자신이 가장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수진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언제나 차갑고 엄격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나니 어머니도 저처럼 상처받기 쉬운 분이셨다는 걸 알겠어요. 수진이 묘비의 말순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를 간병하면서 많이 반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돌보면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약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열이 나서 힘들어 하시던 모습,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당황해 하시던 모습들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나이가 들고 아프고 외로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드릴게요. 아니, 이제는 용서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거든요. 따뜻한 햇살이 수진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처음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편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수진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머니가 아프신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냥 불쌍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겠다고 한 거예요. 바람이 잠시 멈추어서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편지에서 저를 자랑스럽다고 하셨는데 저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기를 내신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처럼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묘지 한편에서 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도 많이 슬퍼해요.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정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수지는 일어나서 묘비를 한 번 더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편지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속마음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준 마지막 선물 같아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저를 단련시켜 주시고 마지막에는 진심을 전해 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저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편지를 다시 펼쳐서 마지막 부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내 소중한 며느리야. 그 말을 읽을 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로 사랑해요. 수진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이 편지는 평생 간직할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대로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리고 가끔 와서 안부 전할게요. 수진이 묘비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정말 복잡한 것 같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은 언제든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순의 마지막 편지처럼 말이에요. 수지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 저 멀리 집에 불이 켜지는 게 보였어요. 정우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수지는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말수는 옳았습니다. 수지는 정말로 당신의 편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사이에는 때로 오해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순과 수진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가족 간에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 보세요. 언젠가는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전해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